소령을 맡은 김알렉산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я и Софья являюсь потомком пятого поколения полководца добровольческой армии Ховии.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소피아라고 합니다. 저는 호비 위원장의 5세 후손이 저희 조상인 호비 위원장은 1855년 4월 2일에 태어나셨고 태어난 곳은 성산 영남 지역에 태어나셨습니다. 예, 굉장히 애국심이 깊고 그리고 유교의 정신이 살아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이 막내인 호리 조사님은 5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7살 때부터 직접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네, 1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21살에 첫 번째 아내 루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7세에 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10년간 우리 대장은 공부에 몰입되어 통하여 공부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외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한일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1894년에 그 당시에는 40살인 독립운동가로서 공부를 그만하고 독립운동에 정신적으로 투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지휘력으로 강한 분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공직에 임명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본인이 공부했던 내용을 주로 열심히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18급 공무원으로 시작했다가 2달 뒤에 이제 광생을 하면서 고위층 공무원까지 승진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5년 후에 1904년에 고위 공무원으로 임명되면서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공무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네, 기록을 보게 되면 송산에서 태어났던 독립운동가는 굉장히 정신력이 강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네, 10년 동안 서울 생활을 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겪고 겸손하게 살면서도 용남 지역에서 용남 출신 공무원 중에 굉장히 유명했고 그리고 황제의 인정받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1898년 시기는 내국 정치적 상황이 계속적으로 악화되면서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굉장히 어렵게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치인들 사이 굉장히 분쟁이 많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을 주는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아주 영향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네, 그 상황에서 호비 조사는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꿈꾸면서 많은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많은 독립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8년에 20만 명의 독립군을 모아 그리고 서울 동쪽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В 1908 году атаковал село с востока.
동남원까지 진입을 못해 12km를 가지 못해 멈췄다고 합니다. 1908년에 7월달에 우리 유변장은 일본 군에게 잡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독립군에 대한 기억이 남았다고 합니다. 사후 훈장으로 임했던 호위 위원장은 저희 기억으로도 남습니다. 그 최고의 훈장을 받은 사람 수는 총 33명이 뿐이라고 합니다. 망산 허위명으로 서울시에서 거리 이름도 지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대구시에서 저희 할아버지를 위해 동상이 세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구미에서는 새로운 아주 멋진 기념관이 설립되었고, 그리고 기념관으로 저희 결과적으로 저희 왕산호위의 유골이 유허비 이송하여 그 기념관 안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머지 가족분들은 어떻게 러시아로 이민하게 되었는지 한번 잠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온 가족분들은 그런 한일 독립운동을 할 생각으로 만주 지역으로 이민하게 됐습니다. 만주에서는 지인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서 농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또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이민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극동에서 러시아 생활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1937년에 다른 고려인들과 같이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까지 고려인 5세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계속 생활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한국에 와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한 그런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본인은 34살이에요. 우즈벡에서 태어났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다른 아가씨들처럼 결혼하고 또 쌍둥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머님을 굉장히 일찍 잃었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유명한 조상에 대해서는 일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생활하면서 저희는 그래도 고향을 한번 찾아보자는 생각으로 저도 이제 가족이 생기니까 한번 고향을 찾게 됐는데요. 2012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해 관광 비자로 들어가서 불법 노동을 한 8년 동안. 2015년에 이제 H2 근로자 비자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요. 여기서 또 삼촌을 만나게 됐어요. 삼촌은 그런 조상이 있는데 우리는 국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정보를 주고, 2015년에 삼촌이 귀화를 하셨고, 그리고 2018년에 저와 아이들은 이미 귀화한 상태고요. 남편만 아직 귀화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남편도 빠른 귀화를 했으면 합니다. 많은 친척들은 우리 할아버지의 명분을 이용해서 귀화를 했는데요. 대부분은 다시 러시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저와 우리 가족은 아마 유일하게 한국에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다시 우즈벡으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모든 친척들은 러시아나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계속적인 한국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한국 생활을 하려면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될 테고, 그리고 아이들은
좀 쉽게 언어를 배우지만은 저와 남편은 한국어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겠습니다. Слушали очень. И извините, что не знаю корейский язык.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말을 못해서 사실 고려인 분들은 독립유공자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 이유는 독립운동의 기억을 지우고 싶었다. 너무 많은 친척들이 죽어서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족들 간에 선조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저는 선조의 역사를 2015년도에 알게 되었다. 기소피아 또한 지금 보셨던 기소피아 또한 삼촌이 2015년도에 말씀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본인의 피가 어떤 뜨거운 피가 흘렀는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허위 가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으로 운동을 하다 죽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현재까지 2019년 3월까지 14명이 가족들이 선조들이 서울을 받았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기가이 소피아처럼 나의 뜨거운 피가 독립유공자의 피였다는 것을 아는, 그리고 고려인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놈들에 쫓겼다는 사실, 그리고 그거에 맞서 싸웠다는 사실인데 그 이름이 무엇인지 이것을 대부분 모릅니다. 그것을 누가 찾아줘야 될까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예우해줘야 될까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 한국에 10만 명의 고려인이 있습니다. 10만 명의 고려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김영숙 센터장의 말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교육문화센터장이기도 하고 비영리법인 노모라는 곳에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에는 약 17,000명 정도의 고려인들이 살고 있고요. 2011년부터 우리 아시다시피 어제 한국어 야학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단체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고려인들한테 그러면 한국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라는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걸리는데 한번 보시고, 네. 연해주 140년 우리 동포의 역사가 서려있는 곳. 1863년 한반도 북녘의 기근을 피해 농민 13가구가 연해주 땅을 밟으며 그 역사는 시작되었다. 이주민은 점점 늘어나 연해주 곳곳에 마을을 이루었고 스스로를 고려 사람, 고려인이라 부른다. (1911년) 콜레라 창궐을 구실로 러시아는 고려인들을 시외곽으로 이동시킨다. 하지만 고려인들의 질긴 생명력은 신안촌이라는 더욱 크고 단단한 마을을 만들어낸다. 민족학교가 들어서고 일본의 침략에 맞서는 독립운동가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연해주에 뿌린 희망과 생명의 씨앗은 드넓은 대지에 서서히 그리고 깊숙이 스며들었다.
연해주에 뿌린 씨앗은 항일 독립운동의 불꽃으로 피어난다. 그 시작은 두만강 연추. 동의회 조직원이었던 안중근은 손가락을 잘라 대한독립을 맹세하고 일본의 수장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다. 블라디보스톡에서는 학교가 세워지고 신문이 간행되었다. 고려인들의 항일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10년 한일 합병 조약이 체결된다. 이에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을 중심으로 고려인들은 권업회를 만든다. 신문을 만들고 북만주에는 사관학교를 세웠으며 대한광복군 정부를 결성한다. 하지만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는 권업회와 대한광복군 정부를 해체하고 만다. 고려인들의 불꽃 같은 항일 의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타오른다. 국내외 통틀어 최초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3.1 만세운동은 들불처럼 타올라 한반도를 넘어 동토의 연해주까지 이어졌다. 이후 고려인들은 대한국민 노인동맹단을 조직, 일원이었던 강우규는 일본 총독 사이토의 마차에 폭탄을 던진다. 일제의 탄압은 무자비하고 잔인했다. 1920년 4월 참변. 고려인 거주지를 습격한 일제는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과 독립운동가들을 사살했다. 1922년 러시아 내전 종결 이후 고려인들은 더 이상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고려인의 항일 투쟁 역사는 찬란한 불꽃으로 영원히 타오를 것이다. 고려인들의 고난은 시작되었다. 소비에트 정권이 펼친 소수민족 이주 정책에 의해 고려인은 열차에 실린다.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고 도착한 곳은 중앙아시아의 황무지. 고려인들은 주저앉지 않는다. 맨손으로 땅을 파고 몰래 숨겨온 벽지를 심었다. 황무지는 옥토로 바뀌었다. 정성 들여 가꾼 농장은 모범농장으로 세계에 알려졌고 노동 영웅의 탄생이 이어졌다. 모진 땅에서도 피어나는 들꽃처럼 고려인은 그 강인한 생명력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다. 한많은 고려인들의 유랑은 긴 세월을 보내야 했다.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연해주로 온 고려인들은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시 광활한 대지를 일군다. 대립과 반목, 빈곤으로 얼룩졌던 동북아시아의 역사. 화해와 상생, 평화를 일구는 그들의 힘찬 발걸음도 다시 시작되었다. 작은 씨앗에서 불꽃으로 타올라 질긴 생명력의 들꽃이었던
희망의 산 증인이었던 그들이었기에 이 평화는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다. 나옵니다. 한국도 이방인, 이분들은 대한민국, 조국도 이방인, 그 다음에 처음에 연해주로 건너갔을 때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리고 강제이주 됐던 중앙아시아에서도 이방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자, 우리는 고려인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잘 모르는 사람들, 혹은 값싼 노동력, 이주 노동자입니다. 제가 오늘 기가이 소피아하고 옆에 있는 우리 김 알렉산드로 이 친구들이 안산에 살고 있는 17,000명 중에 여기 상록구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 기가이 소피아가 너머에 와서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독립운동을 했다는데 저희 국적을 따기도 했고, 저는 국적을 그걸로 인해서 국적을 땄는데 제가 혹시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그러길래 그 상담을 두고 갔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 여기에 나와 있는 친구들, 영상에 나와 있는 분들이 다 안산에, 특히 단원구 떼골에 사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 이웃으로 사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집집마다 한 가지씩 다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는 일본을 피해 도망을 갔는데 뭐 했는데, 이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은데 뭐 이분은 그래도 국적이나 땄는데 왜 자꾸 이런 걸 물어볼까? 이러면서 사실은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한 번 더 소피아가 왔었죠, 또 사무실에. 그래서 혹시 아이들은 어떻게 되고 남편은 국적을 딸 수 있을까라고 물으러 다시 왔어요. 이분은 대한민국 사람이거든요. 국적을 가졌거든요. 아들 데니스 언제 한국에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언제 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한 1년, 2년 됐는데 말은 좀 빨리 배웠어요, 아이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됐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적도 따고 말도 하고, 우리 소피아는 대학교 때 한국어 전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아직은 소통이 어려워서 저희 단체 같은 데 와서 정보를 찾으러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아이들과 남편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희망사항이죠. 남편은 결혼 이민자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고려인이지만 결혼 이민자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이제껏 역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식민지 조국의 18만이 이끌려서 중앙아시아로 가서 다시 거기서 세워나가고 대한민국은 해방이 되고, 그렇지만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누구도 찾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남과 북은 싸움이 났고요. 그래서 그 민족으로 살아가는 동안 왜 말을 잊었다. 한국 지금 우리의 언어를 잊었을 뿐이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러시아어도 못하고 한국말만 하면서, 조선말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렉산드로도 그렇고 소피아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조선말만 해서, 조선말은 다 알아들어요. 사투리라서 그렇지. 근데 부끄러워해요.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어 표준말을 못해가지고 많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늘 듣는 소리, 저희가 한국어 야학을 하면서 듣는 말씀이 고려인 분들한테 한국어를 못해서 미안해요. 말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귀를 열고 들으면 소통이 돼요. 저 러시아어 하나도 못하는데 할머니들하고 얘기 되게 잘하거든요.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얘기해서 딴 데로 가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잊었어요. 수많은 분들의 우리 맞춤걸이라고 이번에 3월 1일 날 100주년 기념해서 서울을 받았지만 자손 인정을 못 받아요. 왜? 중국 동포들이나 나머지는 기가이 소피아는 아주 운이 좋은 거예요. 왜? 6형제 중에
그 영남에 있는 아주 양반, 안동 양반 중에 몇 분은 거기 계셔서 그걸 증빙할 수 있어서 DNA 검사를 받아가지고 그 국적을 받고 기화를 한 케이스지만 다른 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맞춤걸 대장, 소대장도 서울을 받았지만 그의 후손이 여기서 살고 있어요. 왜? 서울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 증거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찾아갔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동명이인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끝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 그때 그 우리 항일운동의 가장 중심지가 연해주 지역이었고 수많은 이름이 있는 분들은 다행이고 이름 없는 분들이 수많이 계시지만 소원을 받거나 전수를 받은 분들이 극히 적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우리는 잊어버린 역사 속에서 그들을 다시 이방인으로 값싼 외국인 노동자로 받아들였어요. 자, 기가이 소피아가 2012년도에 왔을 때 불법 노동했다고 했잖아요. 불법 체류를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왔을 때 이분들은 고려인이 아니라 외국인으로 온 거예요. 자, 안산에 여기 마실도 있고 저희 센터도 생기고 이래서 그나마 2014년도 고려인이 있다는 걸 알고 함께 손을 잡아준 우리 이웃들이 계셨기 때문에 안산은 그나마 조금씩 인식이 넓어졌지만 다른 지역은 똑같습니다. 러시아 애들, 러시아 사람들 다른 지역에도 8만 고려인이 부도심에서 싼 원룸 주택에 한국 사람들이 빠져나가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곳에 공단 지역에 이렇게 모여 살아요. 언어가 안 되니까 언어가 좀 되는 사람이 부르니까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말이 필요 없는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고용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쓰는 휴지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버리면 끝이에요. 고용할 이유도 없고 고용할 필요도 없을 때 쓰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불편한 존재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무리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 비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몰라서요. 러시아 애들이 농촌에 있는 학교로 다 몰려와가지고 미치겠어요. 혹은 그 도시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요. 젊은 사람 안 들어와서 살아요. 그렇지만 그 도시를 살아가고 저렇게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골목에서 제잘 그리고 그 안에서 세금을 내고 세금 내기 하니까 저 이거는 선생님하고 똑같아요. 저 자꾸 새길로 빠지는 걸 좋아하는데 세금 다 내요. 간접세 세금 내고 심지어 인두세도 내요. 인두세 요즘 세상에 인두세가 뭔지 모르시죠? 제가 왜 인두세라는 표현을 했는지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 아이들 그나마 여기는 기화를 해서 괜찮은데 우리 고려인들 나라도 복잡해 15개 군나라인데 와서 체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통제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모국이 뭐 독립운동 했고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지 오래됐고 체류 관리를 하면서 꺼주세요. 막 열이 받으니까 하면서 비자 종류도 너무 다양해서 제가 이 비자 종류 이렇게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머리가 터져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다양해요. 그 얼마 되지 않은 고려인들을 관리하는 비자 종류가 너무 많은데 여기서 인두세라 하면 뭐냐? 이전에는 저희가 2014년부터 2017년 아이들이 엄청 싸웠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 외국인인데 비자 달라. 그래서 겨우 냈다 큰 성신 쓴 게 이번에 시행령 바꿨어요. 7월 2일날. 그래서 사세도 동포로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러시아 잘 사는 동네는 나라에서 온 국적을 가진 분들은 재동포, 대학교를 안 나오는 분들은 방문 취업자로 관리해서 3년간만 있을 수 있게 하고 비자 내고 다시 들어와야 돼요. 나라 갔다가 비자 내서 다시 들어와야 되고 그와 같이 있는 그나마 싸워서 획득한 우리 고려인 동포의 자녀들은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바꾸고 심지어 6개월에 한 번씩 비자를 바꿀 때마다 돈을 얼마 내냐? 6만 원씩 수수료를 내요.
자, 우리 미성년 자녀들이 6만 원씩 나라에다 돈 냅니까? 인두세잖아요. 인두세 어머니 숫자로.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건강보험도 계약을 했어요. 외국인들 전반에 대해서. 고려인들은 외국인이거든요. 18세 이상의 고려인,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성인들 일단 보험료를 따로 내야 돼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도 따로 내야 돼요. 한 세대에서 세 가족이 살면 따로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지역건강보험 경우. 그 다음에 그런데 얼마냐, 이게 수치를 계산을 못하니까 보험료를 11만 3천 원 정도. 이분들 다 월세 살고 일용직에 근무하고 18세 이상의 성인 자녀들한테 일도 못하게 해놓고 돈을 그렇게 내라고 그래서 요즘에 되게 즐겁게 우리 떼꼬래 가면 할머니들이 아주 뭐 즐겁게 살고 있는데 점점 이제 한두 명씩 떠나요. 자식들한테 부담이잖아요. 보험료 내기도 특히나 또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일용직 노동에 일이 있을 때 아까 제가 티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티슈. 그래서 필요할 때는 잠깐 쓰고 아니면 일이 없고 계속 이렇게 사는 집에 얹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보험료도 그렇게 내야지. 애들 많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인두세 내야죠. 아주 많은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필요 없다. 외국인들 세금 좀 먹는다. 러시아 애들 와가지고 한국 애들 역차별 당한다. 다문화 아닙니다. 우리 고려인 동포들은 다문화가 아니에요. 왜? 다문화 혜택 못 받아요. 우리는 다문화를 결혼이민자로 해서 결혼이민자로 해서 뭐 최저 소득청 국적으로 기여하지 마세요. 그냥 결혼이민자로 사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조금의 혜택, 학교 혜택 뭐 이런 혜택이 있지만 고려인 동포들한테 그거 없어요. 보육요금 다 똑같이 내야 돼. 외국인인데요. 그거 틈만 나면 난리예요. 뭐 하면 뭐 이 사람들 아니 와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뭘 하라고 했어요. 기가이 소피아 야간 공장에서 야간 일하죠. 그죠? 똑같아요. 삶이 다 그렇게 살아요.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심지어 여기 있는 장애 아동들조차도 동포 비자를 그나마 가진 애들은 복지카드도 돼서 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세는 동포 비자를 안 주니까 동반 비자만 주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재활치료, 물리치료, 심리치료, 의료보조공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혜택과 지원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한테 툭하면 외국인이다, 툭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여론을 몰고 가요. 그건 다 역사를 이 동포들의 고려인 동포들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독립운동 기념비 사업을 할 때 비 세우는 게 중요하냐 몇 년을 일을 하면서 제일 답답하고 힘들었던 게 너무 몰라요. 고려인 동포들의 역사를 너무 모르고 우리의 역사를 너무 몰라요. 독립운동 역사도 중요하죠. 왜 이들이 글로 건너갔을까? 기소표 양반집 자녀로 잘 살았을 거예요. 영남에서 큰 소리 치면서 땅 떵떵거리고 조금만 마음 바뀌어서 뭘 의병을 모아서 호조 할아버지가 그러고 안 나섰으면 양반집 가족이었잖아요. 우리하고 조금 달랐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쌍문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민중의 힘을 얘기를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분은 왜 갑자기 고려인이 됐냐고요. 왜 강제 이주를 당했을까요? 그러니까 기소피아뿐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그런 가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를 증빙할 길도 없고 누구가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말할 기회도 없었고 그냥 숨죽여서 살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래도 참 고맙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인 것은 이 고려인 동포들과 같이 있으면서 참 당당해요. 어렵고 정말 비행기표가 내일 없어요. 상황이 가족끼리 다 모여 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병원 갈 돈이 없어도 당당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렵다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살아왔어요. 러시아에서도 한인의 자존심
자부심을 가졌을 거고 강제이주로 진작으로 살아가면서도 중앙아시아였던 러시아에서던 조선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 떼골 지역에서 아무튼 이렇게 가방이고 뭐고 아무데나 던져놓기로도 유명하고 우리 문도 다 열어놓고 살아요. 도난 사건이 일어난 적도 한 번도 없었고요. 너무나 정직해요. 깜짝 놀래요. 같이 일을 해본 분들. 너무 이제 강직한 게 좀 있기는 했지만 그리고 동정을 말하는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게 짧은 얘기지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고려인 동포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야 되고 긍지를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역사 공부를 해라. 이러면서 올해 한 3년, 2년 정도 대화가 안 통하고 언어가 안 통해도 청소년들한테 끊임없이 같이 이 역사적인 얘기도 해주고 몇 년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해왔지만 불과 100년, 150년 갈라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방인과 외국인으로 만난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미래를 보는 다시 동포로서 한민족으로서 다시 만난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와 통제가 아니라 정말 이웃으로서 우리 같이 왔던 여기 상록구에 있는 우리 그 통역했던 이 친구도 학교에 적응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언어 때문에 말 한마디도 안 되거든요. 자, 이중언어 강사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고 또 혹은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친구들과 같이 저기 이동에 한대 앞에서 학원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러시아 학제에 맞춰서 검정고시.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학교가 아니죠. 그래서 보통 뭐 국제학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주재원들 자녀들 얘기고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한테 어쨌든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학원비도 제대로 못 받으니까 통역 알바 뭐 온갖 알바를 다 하면서 학원을 유지하면서 우리 아이들 한 몇십 명 정도 되죠. 그죠? 초중고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고 우리 또 소피아도 우리 이웃이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마지막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의 이주 역사와 역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고려인 동포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짧게 하자. 그 부분을 얼마를 내야 될까요? 제가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노동자라면 내가 의료보험을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될까요? 장모님이 추방되지 않고 내 딸이 이 땅에서 추방되지 않으려면 내가 의료보험을 얼마 내야 될까요? 33만 9천원을 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는 고려인 어머님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 아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누가 있냐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사실들을 현장에서 매일 부딪히니까 저렇게 분노를 억누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건은 선생님, 기소피아님, 그리고 김영순님에게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이 얘기는 또 꼭 하나 더 하고 싶다. 아까 저는 강연에 하면서 연도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시계성이 중요하니까. 아까 기소피아 이야기 중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지배당하고 나라 빼앗긴 게 1910년 8월 29일 그거 7일이죠. 근데 지금 허위 선생님 이야기가 나는데 1908년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내가 꼭 첨삭해주고 싶어서 1908년부터 1909년 그러니까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그 1년 전에 가장 의병이 심했어요. 심했다는 가장 의병전이 컸습니다. 무려 10만 명이라는 이 민중들이 1년 동안 하루 매일 5번 이상 전쟁을 벌립니다. 1900회.
그래서 탄생된 게 1908년에 최초로 서대문 형무소가 생깁니다. 일제에 의해서 현대식 형무소. 근데 거기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왕산로가 동대문에서 저기 마무리까지예요. 그 허리 선생 길입니다. 거기가 청량리. 근데 유감스럽게도 허리 선생이 1호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세계 3대 형무소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폴란드에 있는 RCBC 수용소, 거긴 나치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유명한 거고, 두 번째가 중국 여순감옥입니다. 거기에 신채호 선생, 안중근 의사, 부당 이혜원 선생 세 분이 순국한 곳이죠. 근데 거기는 지금 저도 가봤습니다만 지금도 사람 수용할 수가 있을 정도로 시설이 완벽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세계에서 제일 악질적인 형무소가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서대문 사람이 영화 빠삐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햇빛을 못 보면 죽어요. 또 서대문 형무소가 빠삐오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 설계를 기가 막히게 했는데 인왕산하고 안산하고 해서 해가 한 번도 햇빛이 안 들어오는 감옥이 있어요. 그리고 규모가 대단히 제일 크고 여순감옥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여순감옥도 일본 놈들이 지었는데 서대문 형무소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요. 그렇게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만큼 우리 민족이 혹독하게 악질적으로 일본 놈들에게 당했지만 가장 저항이 세고 가장 세계 역사에 빛나는 민족 항쟁을 벌였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동포들은 거소등록이라고 해서 거소등록이 되어 F4 비자를 가진 분들은 네네네. 저는 사동 한양대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떼꼬리로 가면 다양한 음식점과 다양한 입자는 해야 되고요. 고려인들이 뭘 모아서 뭘 한다거나 이런 공간에서 뭘 할 수 있다거나 식당 가면 만날 수 있고, 뭐 다른데 결혼이주잖아 이런 데는 뭐 어떤 공간도 해주고 뭐 이렇게 꽤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됩니다. 이게 충북 동포들은 언어가 되니까 가능하지만. 주말에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 카페. 저희 넘어오면 그 우갈로 카페라고 신천로 45번지에 가면 아이들이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서 아까 여기 나왔던 아이들이 커피를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학원에 가면 고려인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원장님이 아주 한국말을 잘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글로 검색을 하시다 보면 그런 정보가 안 나오는데요. 저희가 아직 전 한국어를 많이 공부를 했지만은 주변에 그 식당 사장들이나 그런 빵집 사장들은 한글로 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네이버에 주소를 등록하고 그거를 카페에 올리고 그렇게 홍보하면 또 많은 분들은 찾아오실 텐데 그렇게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 잘못이죠. 열심히 한국어를 배워서 저희도 성인반, 저녁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3개월 꾸준히 다니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유는 저는 주간으로 일을 하다가 야간 근무로 바뀌어서 못 합니다. 저희는 형평이 어려워서 돈을 못 내는 이유가 제일 그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좀 한국어부터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일단은 사제가 일단은 외국인으로 체류할 수 없었다가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동포로 바뀌기는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올해 12월까지만 연장을 해주는 상태고요. 나중에 이 고려 사제들한테 비자를 뭘 줄지 정부가 아직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할지. 한국어 시험을 보게 한 다음에 체류하게 하고 범죄관리 증명서 이런 거를 받아야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나마
너무 고맙다고 뭐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동안 뭐 3개월 동안 왔다 갔다를 해서 필리핀 마닐라 공항과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대합실에 애들이 다 누워 있었거든요. 스태프직으로 다니느라고. 근데 그것만 면한 것만 해도 저희가 정말 지난한 싸움을 했는데 요즘에는 좀 지쳐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1차 전사에 대한 좀 이렇게 잘못된 이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고려인 식당, 고려인 뭐 이런 것이 사동, 그리고 이 성북도 여기 훨씬 풍부하고요. 광주는 잽이 안 돼요. 규모나 숫자나. 그런데 왜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냐면 안산은 인권운동 중심으로 가요. 안산의 모든 이슈를 다 끌고 가요. 고려인과 관련된. 근데 광주는 그것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그것을 누군가 안내를 해주죠. 그런 거고. 근데 안산은 인력 자체가 아까 김용수 소장님 얘기했죠. 상태를 얘기해드렸잖아요. 이 인권에 대응하는 것조차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데서 해주면 만약 여기에서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데 뭐 전화 김용수 소장님이 하루면 다 안내해주거든요. 어디에 보일까? 어디가 좀 더 맛있다. 어디가 한국 입맛에 더 적합하다. 어디는 우즈베키스탄 맛이고 어디는 러시아 맛이고 이런 거는 다 알려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신경하는 순간 본질을 놓쳐버려서 김현 선생님입니다. 네. 네. 네네네. 네네. 초등학교. 네. 이렇게 말을 똑바로 잘하네요. 네. 그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우리 굳이 질문 받지 말고요. 못다한 얘기 한 가지씩만. 우리 이제 통역으로 나왔는데 한마디 해요. 오늘 계속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저희 고려인들은 한국에 와서 돈 주세요. 저희도 딴 돈 주세요. 우리도 한국 사람인데 뭘 좀 나오는 거 없어요? 그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계속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좋고 만약에 뭐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걸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렇게 약간 모난이 그런 뭐 후손들처럼 보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뭐 얘기를 많이 해서요. 제 얘기를 더 듣고 싶으면 여기 안산 성북동 태골 고려센터로 오시길 바라고요. 네. 그냥 불쑥 나타나지는 마시고요.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좀 멀리서 저분도 굉장히 이따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오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웃으로 살아가는 이분들과 자주 소통하고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너무 긴장했어요. 그리고 너무 고마웠어요. 부모님한테, 사장님한테 그냥 너무 도와 많이 주고 네. 저한테 마이크가 오면 길어져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일이지만 사다법인 넘어사무처장 김용수 선생님, 우리 내가 아끼는 김종천 후배, 이 두 분 외에 또 여러분들에게 헌신과 희생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눈을 강조했지만 우리 민족이 그렇게 만만한 민족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김종천이라든가 김용수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누가 돈 줘요? 그냥 희생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뭐 부귀 영화 누리려고 돈 있던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시대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 전 세계에서 시민운동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1700만 촛불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4.19 학생혁명, 6월 항일군명 길어지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대단한 형님이죠. 훌륭하신 분들이 고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딱 두 가지 이야기만 할게요. 하나는 제가 독립운동 기념비 얘기를 하고 우리 정상규 작가님이 2019년 대한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를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고려인 독립기념비를 그들의 조국 대한민국에 세우려고 하는데 국민운동을 하는데 정말 안 돼요. 왜?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설명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듣다가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고려인 독립운동은 지금 국가보훈처의 기준으로 증명하라는 증명 못해요. 왜? 연해주에서 2,500명의 민족 지도자들이 사형당했잖아요. 왜? 18만 명, 20만 명의 고려인들이 하룻밤 사이에 싹쓸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그곳이 연해주가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았잖아요. 어떤 기록이 남아있습니까? 그리고 고려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스탈린이 고려인들의 여권을 다 뺏었어요. 고려인들은 어디 갈 수가 없었어요. 생존을 위해서 그 부모들이 너희들은 집에서 한국말 쓰지 마라. 그래서 고려인들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러시아를 익혀요. 그런데 지금 고려인 그 4세대, 5세대들이 한국말을 극복하고 한문도 알아야 됩니다. 그 유공자 서훈을 받으려면 그 당시 우리가 한문과 한글 이게 다 그 당시 주요 한문을 썼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즈베키스탄 공문서도 구해와야 되고 키르기스탄 공문서도 구해와야 되고 러시아 공문서도 그 후손들이 다 증명해야 돼요. 어떻게? 고려인들은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념비 세우는 게 이토록 어렵구나. 소통하기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9년에 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상규 작가님의 이야기로 오늘의 역사 콘서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책을 쓰고 방송을 찍고 또 영화도 만들고 이렇게 어떤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직접 만난 독립유공자분이 총 513명입니다. 이제 오늘 514명이 됐네요. 근데 대다수가 굉장히 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에 숨겨진 영웅으로 최운산, 최진동 장군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같이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중국에서 문화혁명 때 매맞고 북타당해서 신체 변형이 왔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러시아 쪽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라는 이유로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6.25 전쟁 이후로 연좌제의 고통 속에서 또 가난이 되물림됐습니다. 결코 약자에서는 안 돼 이런 어떤 삶 때문에 이분들은 심지어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안 했으면 좋았다는 정말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계란의 편에